네, 안녕하십니까. 5호 트랙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스코리아에서 CI 프랙티스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김한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CI 관련된 세션 트랙은 크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어떤 한국형 사업 모델과 프레임워크 중심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글로벌 컨설턴트께서 유럽의 텔코나 은행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마케팅 CRM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요새 경쟁이 심화된 산업군 중에 하나인 유통 리테일 쪽 홈쇼핑사의 GS 홈쇼핑에서 저희 사례 발표를 해 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적인 케이스는 실제 적용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하이 레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장 암울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답은 저희는 오늘 조금 더 본질적인 데이터나 CRM보다는 마케팅 원론에 가까운 형태 그리고 더 감성적이고 개인화된 내용의 어프로치 이런 것들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제가 신문의 날이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신문사도 사실 요새 수지 경영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신문을 사서 보는 경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SNS나. 그래서 어제 한경에 실린 사설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사가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로 하는 거는 이미 끝났다. 정보의 분리자, 가치의 제공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인사이트의 제너레이션, 퍼블리셔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스도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힌트나 팁을 좀 얻어가는 그런 용도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스는 고객 분석을 아시다시피 커스터머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번에는 새롭게 한번 마케팅 애널리틱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 다음 세션에 르네 벤더렌이라는 분께서 디시전 허브라는 개념을 또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디시전 허브는 보다 기능적이고 세스 프레임워크에 가까운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빅마프라는 오늘 소개해드릴 개념은 사실 조금 더 마케팅 원론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한국형이라는 말이 붙으면 사실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형 마케팅 CRM 사업 모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젠다는 크게 4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은 앞에서는 저희가 빅마프라는 개념과 컨셉 맵, 주로 이제 어떠한 점들이 그런 것들을 도출하기 위한 배경이 되었는가라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스의 커스터머 인텔리전스 6.3 버전에 대한 프레임워크 요소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세스의 패키징 프라이싱은 CI 영역만 16개가 넘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면 저희가 세스 베이스 9.4 기반의 6.3 솔루션들이 한글화가 끝나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빅마프의 메인 컨셉에 맞는 4개의 솔루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빅마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 크게 트렌드와 과거의 페인 포인트 스왓을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조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상품 서비스 기획 같은 것도 타 경쟁사 대비 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시나리오도 좀 최적화되겠다라는 감각적인 것보다는 체계적이어야 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비즈니스 리콰이어먼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인사이트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급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데이터에서 DW 레벨의 인포메이션 단계를 거쳐서
그 캡처링하는 레벨이 이제 이벤트나 컨텍스트 수준까지 확장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과거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CRM을 한번 봐보면 자, 과연 CRM을 통해서 그런 마케팅 혁신이라는 게 이루어졌느냐? 이건 뭐 글로벌하게 좀 다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CRM은 기본적으로 기존 고객 관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장 상황은 급변을 하고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로 창출을 해야만 조직이 성장을 합니다. CRM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기능에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약했던 거죠. 그리고 변화 관리를 위한 성과 분석 체계도 다분히 데이터적이고 후행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조직적인 면에서도 보면 대부분 CRM 팀이 세일즈나 채널 부서의 지원 기능에 국한돼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제 BICC라는 컨셉을 거쳐서 뭐 빅데이터 센터로 좀 진화를 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글로벌하게나 한국 사회에서나 뭐 절대적인 트렌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빅마프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과거의 전통적인 CRM의 어떤 심리스한 클로즈루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크게 4개 주제 영역으로 살펴보면, 저 흔들리나요? 죄송합니다. 예. 아유, 어떡하지? 예, 인사이트,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앤 컨텐츠, 액션, MROI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눠보면 그 기본적인 클로즈룹 CRM에서 포함하는 기능 모듈은 다 내재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이트 부분에 있어서는 소셜이라든가 텍스트 기술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와치, 모니터링,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전략시장이나 핵심 시장을 도출하는 그런 이슈들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요. 기존에 단순한 고객 분석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상품 서비스라는 건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한번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신상품이 나오든가 신채널의 기획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의 어떤 케이스 매니지먼트나 컨텐츠 마케팅, 최근에 화두가 되는 옴니 채널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을 또 꼽을 수 있고요. 전통적인 CRM 아웃바운드 캠페인이 갖고 있는 과제 중심적이고 타겟 중심적인 그 목표 고객 히트 방식도 어떤 시나리오 최적화라든가 좀 다채롭게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광고, 매스 마케팅, 어버브 더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쪽의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ROI도 단순하게 마케팅 코스트 대비 리턴이 얼마냐라는 단기적인 가치를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기여 가치와 잠재 가치를 포함한 밸런스 스코어 카드 개념의 성과 측정 방안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4개의 꼭지를 가지고 한번 뒤쪽에서 저희 솔루션 맵하고 다시 한번 맞춰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CRM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뭐가 좀 변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크게 한 4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RM 마케팅,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혁신 사업 모델, 그 다음에 어떤 인적 역량의 중요성,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크게 4가지 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RM이 마케팅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빌어봤을 때는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요.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필립 코틀러 교수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어떤 대학원생이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죠. 마케팅 영역에서 CRM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뭐가 어떤 기능적인 요소가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필립 코틀러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I have no idea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저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업이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강한 고객 관리를 구축함으로써 그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상응한 가치를 얻는 과정이 마케팅이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CRM이죠. 자, 지금은 CRM이 마케팅의 원 오브 댐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인 요소라든가 경험적인 면들이 많이 충족이 됐으니까. 그런데 보면 마케팅과 CRM을 접근하는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마케팅은 4P와 MC라는 거에 의한 마케팅 믹스 기준으로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CRM은 CPC 매핑이라고 해서 고객, 상품 채널을 매핑을 해서 시스템적인 프로세스를 태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태까지는 여기에 대한 연계고리가 사실상 없었어요. 근데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레벨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기술 기반이라 그러면. 그래서 약간 뭐 제가 만화를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그 최훈이 그리는 네이버에 현재 연재 중인 삼국 전투기라는 만화입니다. 이거 패러디 만화니까 정사나 연희 삼국지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 이 태권브이 옷 입은 사람이 유비예요. 유비가 그 서주 자사, 서주목으로 있을 때 조조가 쳐들어옵니다. 자기 밑에는 병력이 1000명밖에 없어요. 그 관우나 장비가 도망가자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 왕조의 후예고 중상정왕의 후예로서 내가 지금 도망을 가면 나한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니들은 마케팅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떠나면 포지셔닝을 잃는 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마케팅은 사실 이런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실적 가치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을 중심으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태까지 CRM은 이제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약했다는 게 이제 그 CRM이 잘 안 됐던 그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이 빅데이터 시대 CRM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어떤 탐색적 기법에 의한 인사이트 창출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이 마케팅에서 쓰는 분석, 데이터 마이닝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그멘테이션에서 쓰는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어떤 뭐 가망력을 추정을 하는 프리딕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잘 활용이 됩니다. 근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행동 유형 패턴을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 도식화하는 패턴 애널리시스 부분은 상당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데이터 리소스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크죠.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 탐색을 해서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그 중에서 뺄 것 빼고 다시 돌리고 하는 과정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CRM 프로젝트 같은 거 해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어소시에이션 룰이나 이런 거 한번 돌리면 뭐 한 달 이렇게 우습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안 쓰이다 보니 새로운 인사이트에 대한 탐색하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전제를 먼저 깔아놓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식으로 이제 예측에 대한 부분을,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대의 그 빅데이터 기술로서는 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다고 따지면 어떤 다양한 패턴 내용을 빠르게 봄으로써 혁신적인 인사이트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뭐 하드웨어나 이런 퍼포먼스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ROI 면에서 소프트웨어 레벨로 처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사실 구미 서구에서 많이 쓰는 넥스트 베스트 오퍼, 지능형 상품 추천이라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에 쓰는 그런 방식들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뭐 해외 사례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넥스트 베스트 오퍼를 적용한 경우에 우리 CRM의 아웃바운드 캠페인이 과도한 경우랑 비슷한 역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면 구매 이력 기반으로 너무 잦은 추천을 해서 피로도가 증진된다거나 추천 근거에 대해서 잘못된 응대를 함으로써 민원이 야리된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손님 정보는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저희 DB를 뒤져서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알고리즘, CF 콜라보레이터 필터링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런 사업 모델이 한국에서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에 적용될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국 시장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상당히 고전을 하는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소니나 까르푸나 이런 데도 한국 시장에 상당히 고전을 했죠. 오른쪽에 제가 보이는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요. 그 DSLR 카메라에 보면 그 50mm 렌즈군에 보면 1.8 구경, 1.4 구경 뭐 이런 렌즈들이 있어요. 자, 지금 보이는 거는 1.2 구경 렌즈예요. 저거는 가격이
일반 사용자가 구매하시면 한 100만 원이 상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렌즈 회사도 홈페이지 카탈로그에 저 제품을 안 걸어놔요. 왜냐하면 너무 하이엔드급이라서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팔립니다. 저 니콘이나 이런 데서 보면 글로벌 매출 30%가 한국에서 끊습니다. 1.2 단초점 렌즈로 접사를 하게 되면 그 페이퍼 용지가 일러스트처럼 보여요. 굉장히 하이엔드 카메라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의 소비자 트렌드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단일 알고리즘으로 그냥 쭉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고객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관리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한국형 사업 모델의 이슈가 또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전통적인 CRM은 타겟팅을 할 경우에 고객과 채널은 정해줄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제시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CRM에서 그 부분이 그레이존인가 사실 가능은 한 건지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존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과제가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타겟이 그렇게 정의가 되더라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히 과제가 많고 아웃바운드 캠페인 과제가 많고 그 양과 질을 높이는 경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전달의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대고객용 마케팅 컨텐츠는 전부 다 감독기관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더 심하기 때문에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또 화두가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자, 다음 세션에서도 일부 설명이 될 텐데요. 저 세스가 프로젝트했던 알리안츠의 옴니 채널 개념입니다. 그 전통적으로 채널 전략을 보면 싱글 채널, 멀티 채널, 크로스 채널, 옴니 채널로 진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내에는 사실 멀티 채널 스테이지 스텝 정도가 많이 발달된 경우일 거고요. 멀티 채널은 고객이 들어가는 유입 채널과 반응 채널을 하나나 두 개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로스 채널이 되면 사실은 싱글 뷰나 컨택의 일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옴니 채널이 되면 사실 브랜드 관점에 어떤 채널이 들어와도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메시지나 전략을 도출하고 결국 브랜드 이코티하고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자, 옴니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분께서 하신 말씀인데 일단 옴니라는 말의 의미는 everywhere, non-stop, all the time, in real time.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멀티 채널까지는 주력이 오프라인이나 인적 채널이 되는 거고요. 크로스 채널부터는 사실상 웹이나 앱이 주력이 된다는 얘기죠. 이 주력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점이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막 기술도 바뀌고 요소들도 막 바뀌는데 그럼 사람은 안 바뀌어야 되냐?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죠. 그 피터 드라커가 한 말 중에 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식 사회에서는 자본도 기술도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럼 사람은 이런 텍스트나 컨텍스트나 이벤트나 이런 수준으로 복합 다각화되는 되는 인사이트를 어떻게 인지를 할 거냐,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될 거냐. 뭐 어떤 그 빅데이터 관련 장표에 보면 빅데이터 팀이 가져야 될 기술 요소에는 뭐 언어학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NLP,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고요. 그 어떤 정보의 이해를 위해서 지표 관리가 어느 진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잘 돼 있죠. 내부적으로 MIS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 데이터를 처음에 집계해서 프로파일링이 되고 그게 MIS 리포트 형태로 나와야 되고 그중에 몇 개는 인덱스로 정의가 돼야 되고 인덱스가 확장이 되면 마케팅 모델이 돼야 되고 그게 KPI가 돼서 조직의 운영이 되는 이런 형태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에 가장 잘 되어 있는 예시는 제가 본 것 중에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쓰는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지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야구 선수죠. 추신수 선수인데 이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 나왔던 기사 제목이에요. 추신수가 얼마 전에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1억 3천만 불짜리 7년 계약을 했는데
그 분석을 해놓은 기사입니다. 왜 추신수한테 1억 3천만 불이 1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 자, 이게 그 데이터 지표 관리가 안 돼 있는 조직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추신수는 내셔널리그 타자 중에 가장 출루율이 높은 타자이면서 20홈런을 치는 1번 타자다. 그러니까 1억만 불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와 이 WAR이라는 지표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 마이닝 해보신 분들은 일부 아실 텐데요. 마이닝에는 리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구간의 적중률이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보다 몇 배가 더 우수하냐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리프트는 마케팅에서는 기본적으로 리프트 3.5가 되면 묵시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WAR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선수 대신에 일반적인 선수를 썼을 때보다 1년에 이 팀이 몇 승을 더 해오느냐입니다. 추신수의 WAR은 2013년 기준으로 6.5인가 그래요. 그러면 메이저리그 팀이 우승을 하려면 80승에서 90승을 해야 되는데 추신수 하나로 인해서 6승을 더 벌어온다는 얘기죠. 1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우익수에 있을 때, 중견수에 있을 때, 좌익수에 있을 때, 그리고 6년 계약을 한다 그러면 1년에 10%씩 현가를 했을 때 얼마라고 해서 스코어 보너스가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의 어떤 마케팅에 관련된 지표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변을 하는데 그 CRM이나 마케팅 관련된 R&R은 여전히 관리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제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그 유통이라든가 게임사들은 조직 체계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현업의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뭐 유통이라 그러면 MD, 게임사라 그러면 뭐 게임 퍼블리셔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조직에서 IT 개발 의뢰를 내서 개발 끝나면 검수를 해서 적용을 하는 형태로는 그 내용들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화면이 좀 제가 캡처를 떠서 좀 멀게 느껴지는데요. 온라인 게이밍사의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보시면 온라인 게이밍사는 여러 개의 스튜디오에서 게임을 개발을 해서 그 중에 단 몇 개만 상용화가 되고요.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1년 이상 그 고객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 단계, 그 다음에 클로즈 베타, 오픈 베타, 상용화, 그 다음에 상용화돼서 1년이 지나면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추구 전략을 세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분석 프레임워크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R&R이나 인적 구성을 따질 때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반영을 해 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성과 관리 부분은 사실 뭐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마케팅 성과 관리를 전통적으로 보면 되게 라이트하게 가져갔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채널 원가가 10원인데 1000명한테 마케팅을 해서 500원을 벌어왔다. 그러면 인풋이 10,000원인데 500원 벌어왔으니까 실패. 이렇게 따지면 답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마케팅 아웃바운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고려되지 않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입체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마케팅 전략부터 예산 사업 범위까지 최하위단까지 이렇게 캐스케이딩 되는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회계 시스템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근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이퀄티를 정의하는 방법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리스크 쪽이라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운영 리스크 산출할 때 보면 총 위험가중 자산분의 5%를 그 운영 리스크라고 정한다. 뭐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마케팅 성과 총 업무 성과 중에 몇 프로는 마케팅의 성과다라고 하고 거꾸로 역산을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가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20살인 사람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 거와 50살인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 거의 가치는 어떤 거에 따라서는 20살이 그 상품을 구입해 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복 구매의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사항이 좀 있어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정신없이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스의 CI 6.3 솔루션을 그 앞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 메인 모듈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사이트 쪽에는 이제 저희의 텍스트 애널리틱스나 소셜 애널리틱스 제품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앤 컨텐츠 쪽에는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과 비즈니스 날리지를 결합하는 엔터프라이즈 디시전 매니저라는 제품이 포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매니지먼트하는 액션 단에서는 마케팅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제품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ROI는 마케팅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제품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4개의 모듈을 조금 더 스플릿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사이트 쪽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과거의 CRM이나 마케팅 쪽에서 없었거나 약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 고객에 대한 분석만 가지고는 어렵다. 어쨌든 지금 리서치에 의존하던 탐문 조사에 의존하던 데스크 애널리시스에 의존하던 어떤 시장에 대한 조망 기능, 모니터링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시장 중에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MS가 얼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전략 시장이 어디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탐색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보면 이제 STP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MBA 스쿨에서 마르고 닳도록 가리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CRM 시스템이나 마케팅 시스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혁신적으로, 가변적으로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마케팅이라는 업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확도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텍스트 어니스나 포캐스팅이나 생애 가치를 추정을 하는 LTV 모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텍스트나 SNS 분석만 가지고도 1시간을 다 설명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른 트랙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쪽 내용을 좀 참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시나리오,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번째 테마를 이렇게 스플릿을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모듈 단위로 강화되는 부분이 그 넥스트 베스트 오퍼,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다음에 어떤 프라이싱에 대한 정책, 관리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마케팅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 메시지에 붙는 오퍼가 어떻게 관리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채널 단에서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마케팅 조직에서는 대외, 제휴,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들이라든가 로열티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가 많이 됩니다. 자, 이거의 키는 이런 거죠. 과제라는 거는, 아웃바운드 과제라는 건 좀 이율배반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은 이탈률도 높으면서 동시에 잠재 감항력도 높을 수 있어요. 왜냐? 이탈률을 산정하는 모델이 틀리고 잠재 감항력을 산정하는 모델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다 융합을 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에 맞게끔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분석을 해서 분석 기반의 아웃바운드 캠페인 과제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저희 제품에 한번 포지셔닝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 구매 감항력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세스의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나 모델 매니저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적중률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셈마 방법론에서 정하는 거에 의해서 순위적으로 100% 관리가 다 됩니다. 그 영역이 자,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은행이다 그러면 관리 점포별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점주권이 갖고 있는 특성. 우리는 대기업 직장인들이 종사하는 점포다. 우리는 주택단지가 철거해서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점포다. 그 다음에 이 사용 채널별로
내가 아웃바운드 콜을 할 때와 DM을 보낼 때와 직원이 전화할 때 케이스별로 틀립니다. 업무별로. 그거에 대한 업무 룰들은 이렇게 룰로 디파인을 해서 정의를 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벤트하고까지 엮어서 워크플로우 시나리오를 짭니다. 예를 들면 상품에 대한 이벤트를 정의하는 거죠. 상품에 대한 불만이나 품평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만기 도래가 왔을 때, 그다음에 뭐 웹에서 어떤 행동이 나온다든가, 게이밍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캐릭터가 생성이 됐거나 다른 현금 그 뭐죠? 캐릭터 구매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에 맞게끔 이벤트를 하나 더 세우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매니지먼트 단위로 요 단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아웃바운드 캠페인이 갖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업무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액션 단에서 보면 CRM은 아웃바운드 캠페인 프로세스 밖에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보면 그 캠페인 과제를 다 재할당하고 재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품이나 채널에 대해 수정이 가하기도 사실은 출시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이슈에 맞게끔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최적화해서 고객한테 던지는 과제와 컨텐츠를 개편을 하면 됩니다. 굳이 프로세스적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보시면 뭐 지금은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매출을 최적화해야 되는 순간이다. 지금은 고객의 리턴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순간이다. 혹은 수익을 최적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코스트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에 맞게끔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광고나 프로모션, 홍보 정책까지도 어느 정도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스 제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케팅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이거는 수도구, 마방진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경영학에서 말하는 뭐 마코프 체인이나 그 OR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그 시나리오를 최적화하는 반응이고요. 대상이 되는 거는 반응, 채널, 성과에 대한 최적화.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 조건과 활용 조건, 그 다음에 랭크 값이라든가 이 시나리오보다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순위값,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매트릭스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툴에서 시나리오를 최적화시켜서 캠페인을 복잡하지 않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MROI에 대한 거는 사실 조직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싶은 바는 과거의 CRM에서는 이 과제는 인풋이 얼마니까 아웃풋이 얼마, 3개월간 트래킹을 해서 코스트가 500원인데 리턴이 100원이니까 실패, 코스트가 500원인데 리턴이 1000원이니까 성공.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를 입체적으로 다 구성을 해서 일단 B2B와 B2C로 한번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2B에서는 어떤 총 마케팅 성과 기여라든가 전략시장에 대한 MS나 우리의 성장률, 그다음에 마케팅 버젯, 예산 종목별로의 단위 성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B2C 레벨로 다음하면 이제 고객당 성과, 채널 커스트 및 효용성, 과제별 성과, 이런 것들을 도식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직마다 사실 다 틀리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입체적으로 펼쳐놓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세스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희 제품으로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제품이 해당을 하고요. 일단 제품의 구성 컴포넌트는 뭐 리소스 매니저, 뭐 칼렌더, 버제팅, 뭐 컨텐츠 매트릭, 여러 가지 제휴 사업에 대한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ERP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깔리게 되면 기존의 세스 기준으로 아웃바운드 마케팅이나 웹 트래킹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디자인할 때 이 제품하고 연동이 돼서 같이 입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오늘 제가 많이 안 드릴 거고요. 나중에 저희 6.3 버전이 출시가 되면 또 다른 자리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왔네요. 오늘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빅마프라는 거에 대한 컨셉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스 코리아의 CI 팀이 정의하는 빅데이터의 CRM은 마케팅 그 자체가 된다. 마케팅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업의 마케터 생활을 세스 컨설턴트로 오기 전에
거의 한 14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본 어느 마케팅 조직이든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통적인 우리나라 딜레마는 마케팅부의 기획이라든가 키맨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은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 MBA 스쿨이라든가 마케팅 이론에 충실한 그런 경험을 쌓아서 오신 분이 있고요. 학술적인 경험을 쌓아서 오신 분이 있고, 아니면 필드 영업으로 굉장히 잘 하셔서 그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CRM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온라인이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CRM은 CRM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이고 체계적인 정량 비정량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의 컨셉을 차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인력에 대한 양성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죠. 인력 양성이라든가 학술적인 기반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업무를 아는 사람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희 팀원들끼리는 자주 하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중심적으로 다양한 전사전력의 수용 및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CRM에도 마케팅이라는 컨셉이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CRM은 결국 CI라고 생각을 합니다. I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 관점에서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 CRM 관점에서는 채널 CRM이나 운영 CRM의 관점에서는 인티머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밀성, 친밀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하나 필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 예시적이긴 하지만 전체 풀 프레임워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어디 책 같은 데 많이 나오죠. BHAG, Big Hairy Audacious Goal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세계적인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하면 이 Big Hairy Audacious Goal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이거는 도달하기 힘들고 전사 전략을 다 기울였을 때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꼴입니다. 만약에 이 꼴이 달성이 된다 그러면 그 조직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죠. 네. 자, 이런 거의 기반 동력인데 현재 CRM으로서는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BHAG의 기반 동력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CRM이라는 거는 다분히 수동적이고 의무적인 고객 관리 프로세스 이상 이하도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 거를 떠나서 어떤 혁신 사업 모델로 좀 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RM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와 거기에 대한 구성 요소별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빅마프라고 한국형 사업으로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사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밖이나 저희 영업대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상이었습니다.